나는 크게 그렇게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뭐 이혼까지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혹은 내가 왜 상간소송을 당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잖아. 진짜 많아요. 내가 봤을 때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 외도한 사람들 중에서 진짜로요. 예.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외도를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 패급.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되게 다양하지. 왜냐면, 외도를 하고 나서도 배우자나 혹은 뭐 주변이나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요, 분류가 되거든요. 이게 인간 쓰레기인지, 분리수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재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로 조금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예전에요, 여러분, 제가 한 영상 중에서 이런 거 있었어. 외도로 인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상담을 오신 분 중에서 맞다 하면서 봤던 영상이 뭐냐면은 외도한 당사자들이 뇌구조가 바뀐다라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의 주제는 뭐였냐면은 뇌구조가 바뀐다. 어떤 거냐면은 원래는 사실은 괜찮은 사람이었어. 배우자로서도 괜찮고 부모로서도 괜찮고 가정생활 하는데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외도를 하면서 미쳐가지고 이혼을 하려다가 보니까 그 전에 기존 삶은 힘들었고 난 너무 불행했고 나는 무조건 이혼을 해야 되고 이런 쌉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뇌구조가 변한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말씀드릴 건 그게 아니고요. 나르시시스트가 외도를 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미안한 기색을 보여요. 처음엔 미안해하고 사과를 해. 오래 가지 않아. 오래 가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제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은 사실은 이 사람들은 배우자나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그 감정에 대해서 별로 공감을 못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소중해. 그래서 내 감정이 가장 소중하고 그 사람은 뭐가 힘드냐면은 내가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그 힘든 상황이나 힘들어. 두 개의 심장을 품을 수 없는 그런 내가 그 고통에 있다는 게 힘든 거지. 타인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공감하지 못하고 공감하는 척을 하는 거죠, 사실은. 외도를 걸렸을 때 오히려 힘든 사람은 난데 왜 그러냐.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이 제일 많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책임 소재를 항상 남에게 돌리잖아요. 외도를 한 거는 네가 무슨 뭐 잘못을 했기 때문이야. 네가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네가 나에게 그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배우자의 탓으로 돌리죠. 내가 사실은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다. 그냥 아는 척 안 하고 조용히 그냥 한번 덮었으면은 내가 뭐 한두 달 내에 끝낼 사항이었는데 네가 일을 지금 크게 만들었다. 내가 조용히 걔랑 잘 헤어질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지금 못 헤어지게 생겼다. 그러면서 이 모든 책임을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거죠. 내가 바람핀 것도 네 책임. 이거 지금 이렇게 아는 척한 것도 네 책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배우자나 이제 타인의 감정에 공감을 못 하잖아요. 그쵸? 공감을 못 하니까 이거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나르시시스트가 남자라고 하면은 사회생활 하다가 그럴 수도 있지. 남자가. 그거 갖고 뭘 그러냐. 내가 벌어다 준 돈 쉽게 쓰고 하니까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이런다. 라고 하면서 배우자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뭐 생각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쵸? 하나는 또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참지를 못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이제 그걸 넘어서 이게 그 정도까지 비난받을 일이냐. 너 주변에 봐라. 다 바람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뛸 노릇이죠.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그 전에 아마 부부싸움에서도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그런 식으로 이게 꼭 외도가 아니라도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항상 배우자의 탓을 하고 제3자의 탓을 하고 본인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둔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 때문에 배우자도 힘들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외도까지 이제 이어지니까 외도 상황에 있어서는 또 이런 식의 특징을 보이는 거죠. 또 하나의 대단한 특징이 뭐예요?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잖아요, 나르시시스트가. 그래가지고 나 정도니까 뭐 가정도 잘 이루고 나 정도니까 애인도 있고 당당한 거야, 사실은. 애인 있는 게 일종의 어떤 훈장 같은 거야. 그래서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의식은 거의 없죠, 사실은. 도덕적 의식이 없이 나 40대에 애인이 있어 막 이러면서 우월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원래 별로 안 좋았잖아. 뭐 쇼윈도 부부였잖아. 문제 많은 부부였잖아 하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동일한 맥락이긴 한데 나의 외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원래 문제가 많은 부부였고 원래 이혼하려고 했지 않느냐라고 해서 바람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상황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의 관계, 뭐 그게 외도든 부부관계든 간에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야.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나의 결정에 따라서 얘랑 사귈지 말지, 너랑 이혼할지 말지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통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는 혹은 뭐 상간자 입장에서는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할 거죠. 더불어서 너 있잖아, 다른 사람들 있잖아, 얘기 들어봐봐. 너 문제 되게 많아. 너 배우자로서, 너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너 제대로 산 거 맞아? 다른 사람한테 얘기 들어봐봐.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너 문제 많대 하면서 상대방을 가스라이팅하는, 그죠? 나르시스트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얘기 들은 것 중에서 외도를 한 이제 배우자가 있으신 분 중에서 싹싹 비는 분도 있죠.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게 일회성이고 한 번이고 싹싹 빌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쩌면 한 번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본인이 무조건 잘못했다, 그냥 진짜 저 자세로 나오고 자 죽은 듯이 살겠다, 이혼만 하지 말게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의 반면에 와가지고 너무 당당해. 내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모든 이 특징들을 다 드러내면서 나는 크게 그렇게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뭐 이혼까지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혹은 내가 왜 상간소송을 당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잖아. 진짜 많아요.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 외도라는 충격적인 그 사실 자체도 너무나 큰 충격이고 그 상처는 치유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 더 크게 오는 것들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배우자들의 행동들, 태도들, 너무 큰 더 2차 충격을 먹고서 내가 이런 사람하고 살았네요 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좀 이혼을 많이 결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외도하신 분들 중에서도요, 특징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나르시시스트가 외도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